지내셨나요? 오늘은 한국에서 굉장히 오늘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맨스 실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 글은 한국의 명문대학교인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와 그 사람의 필력이 너무 좋아서 되게 이슈가 됐던 그런 로맨스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커뮤니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운영됐었으니까 적어도 십몇 년은 운영이 된 커뮤니티거든요. 되게 전통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커뮤니티입니다. 제목은 담배 향기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너한테서 나던 은은한 담배 냄새가 너와 함께 피어오른다. 소개팅으로 만난 넌 처음부터 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했다. 넌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우리가 들리던 모든 가게의 종업원들에게 꾸벅꾸벅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내가 말할 땐 시선을 한 번도 들지 않고 나만 바라봐주던 모습이 내 고민에 마치 자신의 일인 양 하루 종일 고민에 조심스레 해답을 내놓는 모습이 좋아서 너의 손을 잡았다. 설레. 넌 사귀고 나서도 그 모습을 단 한 번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너가 어쩌면 더 좋았는지도 모른다. 담배 얘기로 돌아가자면 난 솔직히 흡연자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빠도 오빠도 담배를 피우지만 비흡연자인 내 입장에서 그 담배 냄새가 늘 좋을 린 없었다. 너도 당연히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라 생각해 물어보진 않았었다. 그러다 너가 흡연자란 사실을 알게 된 건 너에게 비밀로 하고 너의 학교를 놀러 갔을 때였다. 너가 공부하던 열람실이 어디냐 물은 뒤 왜 묻냐는 너의 질문에 이리저리 둘러댄 다음 너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몰래 건물 앞으로 가던 중이었다. 밖에 있던 흡연 구역에 가만히 서서 담배를 피우던 너가 선명하다. 겨울철 입기문과 섞여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는 너가 밉다기보단 귀여웠다. 다시. 카페에 앉아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는 너가 밉다기보단 귀여웠다. 어떻게 나랑 만날 땐 참았냐고. 냄새가 나지 않았냐 물었다. 넌 되게 엉뚱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널 만나는 날 담배를 피우고 가? 넌 날 만나는 날엔 아침부터 나와 헤어질 때까지 절대 담배를 손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면 너가 그토록 좋아하던 향수 때문에 어제 너의 담배 냄새 역시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흡연자였던 너가 참았다는 말에 나름 기특했다. 한 가지 더 아는 사실은 넌 무조건 왼손으로만 내 손을 잡았다. 오른손으로 담배를 태우는 너의 습관 때문에 혹시라도 내 손에 냄새가 묻어날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쩔쩔매는 내 모습도 역시 귀여웠다. 끊겠다고 다짐하는 너에게 굳이 그러지는 말라 했다. 금연하겠다고 고생한 아빠와 오빠의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도 너는 절대 나에게 담배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1년을 넘게 만나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랬는지 신기하다. 문득 너의 담배 냄새가 궁금하면 너랑 만나기로 하지 않은 날 몰래 널 찾아가면 됐다. 나빴어. 그리고 너의 오른손을 잡으면 됐다. 넌 화를 내곤 했지만 계속 징징대는 날 말리진 않았다. 내 손에서 코트 소매 끝에서 나는 그 은은한 담배 향은 널 생각하게 했고 날 위한 내 노력을 생각나게 했다. 실제로 넌 날 만나는 동안 굉장히 흡연량을 줄였다고도 했으니 말이다. 특히 소매 끝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향수 냄새와 섞이면 뭐랄까 섹시하다고 표현해야 할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날 두근거리게 하는 냄새가 났다. 아무튼 그렇게 하루 종일 너의 오른손을 잡고 다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내 손에서는 너의 향수와 재치와 그 담배 냄새가 알맞게 섞여 계속 코를 킁킁거리게 했다. 그럼 너가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듯했다. 키스를 하면 바로 냄새가 난다는데 몰래 찾아온 날엔 넌 절대로 입을 맞춰주지 않았다. 그 다음날 만나면 누구보다 달콤하게 입을 맞춰줬기 때문에 괜찮긴 했다. 두 번의 겨울을 같이 보낸 후 우리는 벚꽃이 칠 때 같이 헤어졌다. 벚꽃이 땅으로 떨어질 때 우리 관계 역시 같이 사그라졌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계속 용서를 구했지만 넌 고개를 저었다. 그 이후로 우린
담배를 피우는 내 친구, 동기, 선배, 후배, 가족을 보면 너가 몰래 생각났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독한 연기가 신기했다. 너에게서 나는 냄새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몇 달 전에는 호기심에 친구에게 담배를 빌려 처음으로 피워봤다. 헥헥거리는 기침과 함께 담배를 내던졌다. 넌 이렇게 아픈 걸 뭐하러 피우는 걸까? 또 궁금해져 괜시리 눈물이 났다. 얼마 전엔 친구의 강요로 소개팅에 나갔다. 너가 그랬듯 상대는 날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그 상대는 종업원에게 인사를 하지도 않고 메뉴판을 늦게 가져왔던 그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늘 두 손을 모아 카드를 건넸던 너와 달리 한 손으로 카드를 툭 던졌다. 무엇보다 밥을 다 먹어갔을 때 그가 자랑스럽게 전 흡연 안 해요. 나름 자랑거리예요. 하하 라며 멋쩍게 말을 건넸더니 난 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페를 가자는 그에게 죄송하단 말을 건네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흡연자를 찾는다는 건 아니었는데 담배를 싫어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미 답을 아는 질문을 던져본다. 겨울이 가득해. 입김을 물어보면 너처럼 나도 입에서 연기 같은 게 나온다. 넌 여전히 담배를 피울까? 궁금하기도 하다.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 중에 혹시 너가 있을까? 넌 우리 학교가 아닌데도 혹시 놀러 오진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그쪽을 쳐다보게 된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나 이거 너무 공감돼. 뭔가 짝사랑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을 쳐다보는 이어갈게요. 너가 보고 싶다. 향수와 섞인 너의 담배 냄새가 그립다. 내 손에서는 이제 핸드크림 냄새만 나는데 너의 향이 같이 섞였으면 좋겠다. 가끔 네 꿈을 꾸면 뽀얀 담배 연기 사이로 너가 사라지곤 한다. 그럼 난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곤 한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두 번의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낸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난 오늘 핸드폰을 켜고 너에게 연락할 거다. 이미 할 말은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또 글이 올라온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없었다. 너에게 보낼 연락은 이미 생각을 해놨었다. 헤어진 전 연인 사이에 가장 흔한 말, 잘
조마조마 내 마음을 비웃듯이 넌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답장을 해줬다. 나야 잘 지내지. 넌 요새 뭐하고 지내? 내가 뭘 하고 지내는지는 사실 너무 진부에 아픔이 나올 정도였다. 대외 활동 하나, 인턴 준비하는 것 하나, 그 외에는 서서히 다가오는 졸업에 대한 고민. 그런데 왠지 넌 나의 근황을 물어봤을 때 난 그 순간만큼은 너무 바쁜 사람이 돼버렸다. 만나서 말하자고. 카톡으로 하기에는 너무 할 말이 많다고. 난 그렇게 너에게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거다. 넌 나에게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나 사실은 너에게 연락을 보낸 날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아무런 일정이 없었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겠지. 어떤 일정이 있었든 널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막기 위해서는 취소했을 테니까. 일정을. 미안한데 난 크리스마스에만 시간이 돼. 너 약속 없으면 그날 한번 볼 수 있을까? 미안한데 난 크리스마스에만 시간이 돼. 너 약속 없으면 그날 한번 볼 수 있을까? 너와 내가 연인 관계였을 때는 20분을 넘지 않던 답장이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1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너에게 답장이 왔다. 그래, 나도 그날 마침 약속이 없어. 우리 자주 가던 너희 동네 카페에서 보자. 그날 하루 종일 내 마음에는 너의 향기가 벅차올랐다. 그날 꿈에서는 너가 담배 연기 사이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담배 연기를 헤치고 나에게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그날 바로 꿈을 꿨나봐. 다시 너가 날 볼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달콤한 향수 냄새를 흘리며 반겨줬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늘 자주 갔던 카페에서 만났다. 크리스마스 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가 될 그날. 손을 마주 잡지는 않았지만 테이블을 마주보고 너의 얼굴을 내 눈에 담았다. 넌 여전히 그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날 치명적으로 파고들어 결국엔 눈물을 머금게 하는 그 향기를 풍겼다. 갑자기 눈물을 한 방울 뚝 하고 흘린 날 보고 넌 쩔쩔매며 휴지를 가져와 나에게 조심스레 내밀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하고 나서야 나는 진정을 하고 너와 근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질문은 뻔했다. 아직도 담배 펴? 끊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그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다가 난 결국 너에게 말을 꺼냈다. 내가 그때 저지른 잘못 이제는 용서했냐고. 이제 날 봐도
거짓말조차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거짓말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날 한 번 더 보겠다는 건가? 더 이상 고개를 저을 일이 없다는 걸까? 우리는 너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로 아무 말도 없었다. 이미 커피는 사라진 얼음잔에 얼음만을 뒤적거릴 뿐. 11시간 넘는 시간까지 우리는 1시간 넘도록 얼음과 같이 생각을 휘저었을 것이다. 서로의 눈만 봐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이니 말이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낸 건 너였다. 난 미련을 가득 묻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넌 문득 내 이름을 부르고 몇 초 동안 말이 없었다. 그 남자가 뭐라 했냐면 우리 1월 1일에 또 볼까? 난, 난 튕기는 것 없이 당기는 것 없이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보자고 우리는 그날 보자고 우리 그날은 둘 다 좋아하는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라라랜드를 보러 가자고 술도 한잔하자고 난 그렇게 10초 동안 너와 1월 1일에 할 계획을 세운 거다. 넌 살짝 웃더니 나에게 일찍 만나겠다고 말했다. 우린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난 그날 밤 또 똑같은 꿈을 꾸었다. 넌 연기를 해치고 나와 날 꽉 안아주었다. 넌 내 귀에 대고 용서하겠다고 이제 우리 다시 사랑해보자고 담배 역시 절대 널 만날 때 피지 않겠다고 난 그만 너 품 안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그 다음날 실제로 내 눈에도 약간의 눈물이 아롱거렸다. 그런데 그 눈물은 달콤하고 행복했다. 난, 난 이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맛보지는 못했다. 대신 난 선물을 받은 것이다. 너의 향기를 다시 맡을 수 있는 선물. 너가 날 만날 때 담배를 피지 않는 그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선물. 내가 다시 너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물.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소개팅이 끝난 후 너가 쭈뼛쭈뼛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을 건넨 것처럼 내가 너의 열람실을 몰래 찾아간 것처럼
다정함, 그리고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죠. 맞아, 진짜 맞아. 가슴이 막 몽글몽글하네. 맞아, 근데 저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그 다정한 사람들한테서 나는 담배 냄새는 약간 달라. 진짜로. 담배 냄새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미화된달까? 근데 지금 여기서도 약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언이 가시질 않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말이 가장 좋냐고 물어보면 못 고르겠어. 너무 예쁜 말이 많아. 표현이 너무 좋아. 너가 나의 근황을 물어봤을 때, 난 그 순간만큼은 너무 바쁜 사람이 돼버렸다. 만나서 말하자고. 메신저로 하기엔 너무 할 말이 많다. 난 그렇게 너에게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거다. 근데 이런 표현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눈물을 머금게 하는 그 향기를 풍겼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가장 남아요? 저는 뭔가 이 사람의 글 쓴 분은 여성분이잖아요. 이 사람의 그 그리움에 대한 간절함, 그런 표현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그 그리움을 묘사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 재밌죠?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썰 있으세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같이 느끼게, 같이 공유하게. 안녕. 또 올게요. 안녕.